고민 끝에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슈드보다 나스닥과 S&P를 더 많이 적립해야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비입니다. 저번 주는 연금저축펀드에서 코덱스 나스닥 ETF 토탈 리턴 100만원을 매수했는데요. 이제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나스닥을 매수한 이유는 나스닥의 비중이 13%였는데요. 나스닥을 20% 그리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S&P와 슈드 배당주를 80%로 채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배당주가 유행하면서 슈드에 대한 관심도 엄청난데요. 저 또한 나스닥, S&P 슈드 중 어떤 ETF를 가장 많이 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슈드보다 나스닥과 S&P를 더 많이 적립해야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유행하는 슈드보다 나스닥과 S&P 적립을 더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저축펀드의 목적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목적은 초장기간 투자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가 유행하면서 30대에서도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신 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31살의 나이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했는데요. 연금저축펀드의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적어도 25년 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장기간 우상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스닥 S&P의 역사가 슈드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기 때문에 적합하다 느꼈습니다. 물론 슈드의 역사도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슈드는 2011년에 상장했지만 슈드의 기초지수인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의 역사는 25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닷컴버블, 금융위기, 코로나를 모두 겪었으며 금융위기와 코로나 때는 나스닥, S&P와 마찬가지로 폭락했지만 닷컴버블에서는 탄탄한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슈드의 기초지수인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의 MDD인데요. 닷컴버블 때는 오히려 수익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미래를 걸기에 25년은 여전히 짧다고 느껴집니다. 그에 비해 S&P는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락하는 기간도 길었지만 결국은 우상향해왔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또한 1971년부터 시작하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적립하는 나스닥 100의 경우 1985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슈드가 지금처럼 계속 상승한다면 제 불안함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슈드가 유행한 이후 약 3년간 슈드의 상승이 거의 없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25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의 제 믿음이 중간중간에 흔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의 배당금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납입한 모든 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에서 배당금을 받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배당금의 목적은 배당금 재투자 혹은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을 중도 인출할 경우 16.5%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보다는 살짝 높은 편입니다. 물론 중도 인출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어 복리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연금저축펀드에서 배당금을 인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투자 원금을 부동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일이 있는 사회초년생 분들께서는 일반 주식계좌 혹은 미국 주식계좌에서 납입 한도가 여유롭다면 IS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보유 종목 리밸런싱 혹은 현금을 납입하여 매수하면 되며 꼭 배당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제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이 구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과 S&P를 위주로 투자할 생각이지만 슈드도 일부 비중 적립할 계획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목표로 하는 적립식 투자의 비중은 나스닥 20%, S&P 50%, 나머지 30%는 슈드 혹은 미래에 더욱 안정적인 ETF를 발견하면 그 ETF를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지금의 투자 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과 2021년만 해도 제가 2, 3년만 더 있으면 적어도 10억, 많게는 20억을 모을 줄 알았으며 저의 투자 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고 2022년에 손실을 보게 되었죠. 앞으로도 물론 제가 이렇게 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장기적으로 볼 때 개별주 매매와 더불어 한국 상장 미국 ETF를 적립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좋은 투자 방식은 찾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제 생각이 바뀐다면 다른 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며 경제적 자유라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최고의 투자는 쉽고 재미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긴 여행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